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속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교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교훈 네 번째는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이라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교훈 다섯 번째는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부자 아빠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이 예시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교훈 네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이라는 주제입니다. 부제목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부자가 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을 했던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빈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빈후드가 어렸을 때 책을 좀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부자들에게 어떤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뺏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의인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랑 마이크한테 물어봐요. 과연 로빈후드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악당이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부자 아빠는 로빈후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부자들에게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주는 이 방식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쪽의 의견이 요새 뭐 많이 갈리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뭐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기득권을 위한 정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우선 이 부자 아빠가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금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영국이랑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 때때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일시적으로 세금이 부과됐대요. 여러분들 뭐 전쟁이나 이런 폐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자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또 죽어나가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럼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씩 세금을 십시일반 걷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세금이란 제도가 없었대요. 전쟁할 때를 빼고는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때때로 종종 걷기 시작했던 세금이 어느 순간 영구화돼 버린 거예요. 영국은 1874년부터 영구화가 됐고요. 미국은 1913년부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됐다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세금이라는 개념에 그렇게 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이란 원래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정부에서 심어줬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었지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중들은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졌대요.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세금의 목적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일지는 몰라도, 일단 돈맛을 보게 된 정부는 식욕이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책에서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식욕이 왕성해졌다, 탐욕이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정부의 조직은 더욱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조직은 크면 클수록 좋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돈에 대한 정부의 식탐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얼마 안 가서 중산층과
가난한 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그게 계속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뿐만이 아니고 중산층, 가난한 자들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때 기회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들은 갈수록 각종 세금법을 이용해 기업 소유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래요. 그러한 인센티브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데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나 정부의 법안이 왜 생겼을까요? 부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바라보면 이 금액을 남긴다라고 해서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잘 썼는지, 어떻게 이 돈을 잘 배분해가지고 다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던 것이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 아이디어보다는 낮은 소득 계층에게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했다.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정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건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익금과 매출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서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써야 될 필수적인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다 빼요. 다 뺀 그 금액을 과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 과표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심지어 법인세율은 한국도 그렇지만 더 낮아요. 개인 소득세율보다. 그런데 개인 소득세율은 어떠하냐면 급여를 받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여기다가 바로 세금을 때립니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후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세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씁니다. 순서가 다르죠. 기업과 개인의 돈 쓰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과표가 어떻게 산출되느냐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대응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네요.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마다 부자들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대요. 그들은 대응한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요.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세법을 계속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훈 5번째, 부자들의 비밀, 기업과 세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요약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과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돈 쓰는 방식,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이런 순서로 써요. 1. 돈을 번다. 2. 돈을 쓴다. 즉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에다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고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요. 1. 돈을 번다. 2. 세금을 낸다. 그리고 3.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쓴다. 부자 아버지는 기업이라는 법인체를 통해 게임을 영리하게 풀어나갔을 뿐이래요. 바로 그것이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쪽은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 소득의 중산층이
또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마다 부자들은 그저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대응한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기업이나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이 부자 순위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 5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제목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우리는 어째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지? 어째서 우리는 금융 IQ, 금융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투자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기 전에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할 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방식으로 소수 의견의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 본인은 투자를 했다라는 그 예시를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당시 경제는 엉망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완벽한 시장의 조건이다. 저희랑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죠.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경기가 안 좋거나 시황이 안 좋으면 당장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버리죠. 그리고 불입을 멈추거나 자동이체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자들,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경제가 엉망일 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대요. 모두가 자산을 파는 사이 나는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돈을 저축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축하지 않았고 투자를 했다. 최고의 투자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는 형편없었고 나는 이런 헐값으로 나온 상품들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좀 이 글귀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히려 우리가 장이 안 좋고 주식이 안 좋을 때 낮은 가격으로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표현들 요새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고 실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10만 달러나 하던 집들이 7만 5천 달러면 살 수 있었대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그러면 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왜 찾아갔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부채가 많아지면 이렇게 파산하는 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자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 부채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은 재무 상황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파산 선언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부채를 빨리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가격 대비해서 더 싼 가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에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샀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줬으면 저도 이 노하우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저도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집은 역시나 쌌기 때문에 그 집은 몇 분도 채 안 돼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거죠. 파산 전문 변호사도 행복하고 그 집을 갖고 있던, 그러니까 파산의 위기에서 그 집을 빨리 매각해야 되는 그 사람한테도 행복한 거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차례의 붕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1989년부터 90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닷컴 버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200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진 2008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서 2009년은 직접 겪었거든요. 제가 입사를 2007년에 했는데 2007년에 입사하자마자 정말 엄청난 풍파를 겪으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부동산도 많이 폭락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고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는 돌이켜보면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기 때 오히려 투자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금융지능을 꾸준히 개발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을 건네줄지라도 그것을 부자들은 수백만 달러로 바꿀 줄을 안대요. 그것이 바로 금융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 5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찍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얘기가 먼저 나왔었네요. 실제 세상에서는 종종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대담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낡은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장 큰 부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네요. 그 다음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래요. 이것도 인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로 느껴지고 절호의 기회로 느껴지게 하는 그 정신력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박은 뭐냐면 무작정 돈을 부어 넣어 놓고 기도만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과 같죠. 이렇게 오늘 교훈 4번째,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훈 5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찍어드렸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도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교훈 6번째,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교훈 6번째를 가지고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